네, 시청자 풍산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풍산홀딩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은 이 구리 가격이 지금보다 4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과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서 왜 이러한 근거가 나오는지 오늘 좀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전망도 좋지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리스크적인 부분도 항상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구리에게 있어서 현재 리스크적인 부분은 또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볼 테니 집중하시면 오늘 또 좋은 영상, 좋은 내용들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구리 가격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구리 재고량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구리 가격이 하락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나서 엊그제 그리고 어제까지 구리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구리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이 구리 관련주들이 오전장에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또 선물 가격이 살짝 하락함에 따라서 좀 반납폭을 내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제 왜 구리 가격이 반등이 나왔는지 이유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유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어제자 뉴스에 고가에 행진한 국제 구리 가격 지금보다 4배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급등의 전망 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헤지펀드 매니저는 구리 가격이 앞으로 4년 정도에 걸쳐서 약 4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현재 1만 300달러이다 보니까 4배가량이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게 됐는데 왜 이런 전망을 내게 됐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게 되면 자, 전 세계적으로는 전기차, 태양광, 풍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해서 뭐 수요가 급증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 구리 가격이 상승이 나오게 된 배경이 아무래도 이 미국의 전력 인프라 교체 수요와 이 신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반영이 되면서 이 AI 센터에 대한 이슈 부각으로 함께 소재로 구리가 상승을 하게 됐죠. 자, 그럼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AI 관련 때문에 구리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풍력 발전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발전용 모터에 들어가는 곳곳에 결국 또 구리가 쓰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전기차가 있습니다. 자, 앞선에 2022년도, 23년도에 한창 전기차 테마가 열풍을 불 때 우리 구리 관련주들도 같이 함께 동반 상승이 나왔어요. 그때 나왔던 이유가 이 기존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내연기관차가 지금 현재 한 22km 정도 구리가 사용이 되는데 이게 전기차로 변화가 될 경우에 한 78km 정도 지금보다 3배가 더 많은 구리량이 사용된다라는 전망 속에 한 차례 상승이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AI로 가고 있는데 추후에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가 점점점 가속화될수록 구리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시대가 지금은 수요 둔화 현상 때문에 어느 정도 주춤을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시기에 구리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또 뽑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되면 결국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겠지만 5년 이상 걸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는 수요가 조금 더 앞지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광산을 많이 캐고 구리를 캐내다 보면 이 공급이 수요를 올라가는 날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게 5년 이상 걸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5년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구리 자체를 캐내는데 굉장히 많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비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세계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인 칠레가 이 광산이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구리 광산을 하나 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구리 함량이 10%에서 15%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비율이 0.6%에 불과합니다. 이 말인즉슨 구리 6kg를 캐내기 위해서는 광석 1톤을 캐내야지 고작 6kg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광산을 하나 캐내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 광산 하나를 신규 허가를 받고 허용을 하는 데까지 최소 15년 걸립니다. 최소 15년. 더 걸리는 것은 막 20년씩 걸려요. 자, 그런 문제점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 세계적으로 구리 소비량이 2030년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3,200만 톤이
나올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해 구리 소비량 같은 경우는 약 2200만 톤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구리 강산이 평균 15년 이상이 걸리고 생산 증가율이 연평균 1%에서 2% 정도 늘어난다라는 가정을 하더라도 2030년이 되게 되면요, 약 600만 톤 이상이 현재는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거의 원자재 사이클이 한 번 이 슈퍼 사이클을 타잖아요. 그럼 최소 6년 정도는 지속을 하는 이런 데이터, 백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적어도 이제 시작한 이 구리의 슈퍼 사이클이 뭐 2030년까지 앞으로 6년 정도는 충분히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 주지 않겠나라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거기다가 AI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신재생이나 전기차가 수요가 만약에 더 급증,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될 경우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뭐 600%, 900%까지 급증할 수도 있다라는 뭐 어느 정도 전망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일단은 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기대감이거든요. 꿈이에요, 꿈. 기대감을 가지고 보통 주가가 그리고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거고, 그 뒤로 따라서 실적이나 뭐 어떤 재고량이나 이런 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중간 데이터로 계속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일단은 전망치는 괜찮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장점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분명히 리스크적인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리스크적인 부분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리 재고량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급락이, 선물 가격이 급락도 나오고 현물 가격 그리고 주가까지 급락이 나온 게 결국 이 구리 재고량 때문이거든요. 현재 상하이 선물 거래소 기준으로 구리 재고량 같은 경우는 약 29만 톤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30만 톤 가까이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이 지난해 같은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수치가 그 2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겨울이 지나고 1분기, 2분기가 되면 급격적으로 이 구리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재고량도 함께 같이 떨어지는 특징들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이번 24년도 1분기가 지나고 그 다음에 2분기가 지나는 시점에서도 불구하고 재고량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수요 대비해서 여전히 이 재고량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리 수요가 강한 2분기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구리 재고량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이 구리의 최대 소비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이거든요. 근데 이 중국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4년도 1분기 중국 경기를 보게 되면 이 소매 판매율 증가율은 3.1%를 하회했고 부동산 부분은 연간 투자액의 9.5%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중국의 내수 소비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구리의 수요가 중국에서 많이 소비가 돼야지 재고량도 함께 빠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 구리 재고량이 느는 조금 특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구리 가격에 대한 전망과 데이터 사이에 확연한 격차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 구리 가격이 실제 수요 대비 크게 웃돌고 있다라는 어떤 시장의 판단감 때문에 주가가 그리고 선물 가격이 하락이 나온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는 건 알겠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 가면서 투자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풍산홀딩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4거래일째 같은 자리를 멈춰 있어요. 그래서 매미 마냥 멈춰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제가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여기 갭이 있죠. 그래서 이 갭을 단기적으로는 메꿔줄 확률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특별하게 주가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자리다라고 설명드릴게요. 일단 단기적으로 지지선 같은 경우는 여기 앞전에도 지지를 나와줬고, 그 다음에 이 상승 추세선이 사실상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조성세가 나올 수 있지만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추세를 밟고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리 가격이 재상승이 나오는지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갭을 메꾸는 가격대,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노란색 선인 21선을 돌파를 잘 해주는지 여부가 우리에겐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좀 다음 제작 때, 영상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